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어제 저녁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 도착해서 오늘 나토 정상회의 첫날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주요 일정별로 의미와 성과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 접견을 첫 일정으로 시작한 뒤에 이어서 나토 사무총장, 노르웨이, 포르투갈, 네덜란드, 뉴질랜드, 헝가리, 루마니아, 스웨덴 정상까지 총 8개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우선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부대 행사인 퍼블릭 포럼 의회 세션 참석을 위해 빌뉴스를 방문 중인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했습니다. 미국 측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이번 접견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과 나토와의 협력 그리고 나토와 인태 지역의 협력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미 의원들은 특히 지난 4월 국빈 방미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한국이 나토 정상회의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참가한 것 자체가 한미동맹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면담에 앞서 윤 대통령과 사무총장은 새로 체결된 한국 나토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 ITPP 문서를 교환하였습니다. 이 ITPP 문서는 11개 분야에서 이행 계획을 세부적으로 담고 있는데요. 2012년에 한국과 나토가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으로 당시에 7개 분야의 협력 분야를 식별해 놓은 곳에서 확대 발전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발표된 이 11개 분야는 좀 더 꼼꼼히 살펴보시면은 7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4가지의 협력 추진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개 분야라고 하면은 하나가 대테러 분야가 되겠고요. 그 다음이 군축 비확산 분야, 그 다음에 신흥기술 분야, 사이버 방위 분야,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 기후변화와 안보 분야, 그리고 여성평화 안보 분야 이렇게 7개로 제가 식별이 되고요. 이 7개를 기관별로 그리고 협력의 시기별로 구체적으로 앞으로 추진하게 되겠는데 주로 추진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 4가지가 드러납니다. 하나가 이제 대화와 협의를 통한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역량 개발과 상호 운용성 강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상호 운용성을 위한 실질 협력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 외교를 병행한다. 이렇게 4가지 수단이 있죠. 그래서 다 합하면 지금 11개가 되는 겁니다. 7개 주자에 대해서 4가지의 방식을 혼용하겠다라는 것이 이번에 발표된 11개 분야의 이행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ITPP 문서는 규범 기반 국제 질서를 같이 수호하고 강화한다라는 한국과 나토 간의 공통된 전략 목표를 상정해 놓고 이 11개 분야별로 협력의 이행 기간을 설정하고 또 협력 기관을 정해서 협력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과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의 회담은 윤 대통령의 취임 후 3번째 이루어진 것으로 오늘 협의하고 합의한 협력 방안의 기초 위에서 보다 확장된 한국 나토 협력 방안이 앞으로 나토 동맹국 그리고 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개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노르웨이, 포르투갈, 네덜란드, 뉴질랜드, 헝가리, 루마니아, 스웨덴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첨단 산업, 방위 산업,
그리고 인프라,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정세,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 국제 그리고 지역 안보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6.25 전쟁의 의료 지원단을 파견해준 오랜 우방국 노르웨이의 스테레 총리와는 신재생에너지, 방위산업, 북극 협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난 4월 방한한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와는 3개월 만에 다시 만나 디지털 분야 협력 그리고 인적 교류 확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취임 후 세 번째 만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는 오찬을 겸한 회담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의 양국 협력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뉴질랜드의 크리스 힙킨스 총리와는 양국이 함께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내에서의 상호 공급망 협상 진행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한국이 헝가리의 최대 투자국인 점을 평가하고 전기차 배터리, 과학기술, 바이오 등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는 원자력 협력, 항만 개발, 그리고 방위 산업 등 다양한 실질 협력 분야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울프 크리스토션 스웨덴 총리와는 배터리, 히토류 등 핵심 공급망 구축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이번 순방의 세 가지 주요 목표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 안보 협력 강화,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협력 확대, 그리고 부산 엑스포 유치 외교 전개입니다. 첫 번째 이 글로벌 안보 협력 강화의 의미는 작년에 이제 나토의 첫 파트너국 초청국으로서 참여했을 때 자유 세력 간의 연대의 강화를 설파하고 또 상호 확인했다면 이번에는 그 연대의 기조 위에서 한국과 나토 동맹국들 간의 협력을 제도화하고 실질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극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투 상황이라든지 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같은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을 함께 안보 측면에서 다룬다는 점도 있지만 이번에 윤 대통령께서 발표하고 또 내일 나토 확대 정상회담에서 연설하실 것처럼 상호 정보 공유의 확대 그리고 사이버 안보의 협력 강화라는 것이 돋보입니다. 바로 이런 것은 전장이 특정한 영토와 지리적 범위에 한정되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온라인상에서 사이버상의 많은 불법 행위와 폭력이 저질러지고 또 심리전, 여론전이 전개되기 때문에 고급 첨단 기술의 또 탈취와 첩보까지 모든 안보 영역에 들어간다고 봤을 때 정보 협력과 사이버 협력 강화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한국과 나토의 이 두 가지 영역에 있어서의 실질적 협력을 제도화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안보와 경제 간의 상관성이 커지기 때문에 경제 안보의 관점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또 자기가 취약한 공급망을 상대방과의 맞춤형 협력을 통해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1년 5, 6개월 동안의 정상 외교가 서유럽 그리고 미주 대륙에 방점을 두었다면 이번 나토 순방을 통해서 동유럽에 위치한 그리고 북유럽의 다수 국가들과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동유럽은 이 과학기술 기초 역량이 튼튼하고 잠재력이 큰 나라들이기 때문에 서유럽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상당 부분 보완해주는 전략적인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 선정 최종 투표가 4개월 반 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서 빡빡한 정상회교 일정 속에서도 양자 차원의 맞춤형 협력을 제안하고 부산 엑스포가 단순히 상업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미래의 국제적 협력의 플랫폼, 그럼으로써 기술과 산업 그리고 비즈니스의 교류의 현장, 그리고 그것을 문화로서 담아내는 문화 엑스포, 이런 모든 교류를 한국이 강점을 지닌 디지털 플랫폼으로서 소통을 시키겠다라는 홍보 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녁 7시부터는 나토 정상회의 개최국인 리투아니아 대통령 주최 만찬이 열리고 있습니다. 만찬에서는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회담을 개최하지 못한 한 8개 정도의 나라의 정상과 개별적으로 좀 더 집중적인 대화를 가지실 예정입니다. 내일은 나토 정상회의 이튿날이고 윤 대통령은 나토의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인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하는 AP4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해서 일본, 영국, 핀란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등과 양자회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양자회담을 개최하는 나라가 8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오늘 4개의 나라와 첫 회담을 가졌습니다. 노르웨이, 헝가리, 루마니아, 스웨덴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4나라, 핀란드,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이 4나라들은 내일 처음으로 취임 이후에 양자회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윤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제 연대 강화를 위한 한국의 의지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발언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그간 적극 참여해 왔음을 강조하고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나토 차원의 메시지 발신 필요성을 강조할 것입니다. 나토와의 협력 강화에 관해서는 오늘 체결된 ITPP의 의의를 되짚고 이 외에 나토와의 정보 공유 확대 방안 그리고 사이버 안보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밝히실 예정입니다. 특히 사이버 협력 활성화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가 추진 중인 국제 사이버 훈련 센터 설립과 연동시켜서 향후 나토 사이버 방위 센터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까지의 활동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